꿈나라 이야기에 온 걸 환영해요.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요? 즐거운 일도 있었고 조금 속상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하루였든 모두 괜찮아요. 이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꿈나라로 함께 떠나볼 시간이에요. 골디락스와 곰 3마리. 옛날 옛적 조용한 숲 가장자리에 아늑한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오두막에는 3마리 곰이 살고 있었지요. 튼튼하고 커다란 아빠 곰, 다정하고 부드러운 엄마 곰, 그리고 작고 호기심 많은 아기 곰이에요. 어느 날 아침, 엄마 곰은 따뜻하고 맛있는 죽을 끓였어요. 하지만 한 숟갈씩 맛을 보니 아직 너무 뜨거웠지요. 엄마 곰이 웃으며 말했어요. 죽이 식을 동안 숲속을 산책하자. 그래서 곰 3마리는 모자를 쓰고 나란히 집을 나섰어요. 그 무렵 멀지 않은 숲길을 따라 골디락스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가 걷고 있었어요. 그녀는 금빛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걸을 때마다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골디락스는 숲속을 탐험하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나비를 따라가고 덤불 뒤를 들춰보고 콧노래를 부르며 걷곤 했지요. 그날은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이끼가 낀 돌담을 따라 돌자 작고 예쁜 오두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가에는 꽃이 가득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살짝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골디락스는 속삭였어요. 정말 멋진 집이네. 그녀는 문을 살짝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귀를 기울여 보아도 집 안은 조용했어요. 삐걱이는 소리 하나 없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살며시 문을 밀어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방 가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3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큰 그릇, 중간 그릇, 그리고 아주 작은 그릇이었어요. 골디락스는 조심스레 큰 그릇에 죽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아, 너무 뜨거워. 입을 후후 불며 뒤로 물러났어요. 중간 그릇의 죽도 맛봤어요. 너무 식었네. 이번엔 찡그린 얼굴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그릇의 죽을 떠먹었지요. 딱 좋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남김없이 싹싹 다 먹어버렸어요. 배가 부르자 이번엔 주변을 둘러봤어요. 거실에는 크기 다른 3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가장 큰 의자에 앉아봤어요. 너무 딱딱해. 중간 의자에 앉았어요. 너무 푹신해. 마지막으로 작은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지요. 아, 이건 정말 딱 좋아. 그녀는 작고 아늑한 의자에 기대어 흔들흔들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갑자기 쨍그랑 의자가 흔들리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골디락스는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머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당황한 골디락스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에는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큰 침대에 누워봤어요. 너무 딱딱해. 두 번째 중간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너무 푹신해. 마지막으로 작은 침대에 조심스레 몸을 말고 누웠지요. 이건 정말 딱 좋아. 그리고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잠이 들었어요. 얼마 후
곰 3마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곰이 부엌에 들어서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내 죽을 먹었군. 엄마 곰은 조용히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죽도 누가 맛봤네. 아기 곰은 자신의 그릇을 보며 울먹였어요. 내 죽은 다 없어졌어. 곰들은 거실로 나가 의자들을 살펴보았어요. 아빠 곰이 말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어. 엄마 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의자도 누가 건드렸지. 아기 곰은 부서진 의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의자에 누가 앉았고 부서졌어. 곰들은 계단을 따라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빠 곰은 침대 옆에서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웠군. 엄마 곰도 담요를 만지며 말했어요. 내 침대도 누가 다녀간 것 같아. 그리고 아기 곰이 깜짝 놀라며 외쳤어요. 내 침대에 아직 누가 있어. 그 소리에 골디락스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앞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곰 3마리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얼굴이 빨개져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요. 그리고는 얼른 침대에서 나와 계단을 종종 걸음으로 내려가 후다닥 집 밖으로 도망쳤어요. 곰 3마리는 멍하니 골디락스가 떠난 문을 바라보았어요. 아빠 곰은 소리 없이 웃었고 엄마 곰도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어요. 아기 곰은 부서진 의자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엔 숟가락 하나 남겨둘까? 그날 이후 곰 3마리가 산책을 나갈 때마다 골디락스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두막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따뜻했지요. 죽 냄새로 가득한 그 집은 항상 딱 알맞은 곳이었답니다. 성냥팔이 소녀. 조용한 마을의 겨울밤.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골목 위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돌바닥 위를 맨발로 걷는 작은 소녀. 발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낡은 드레스와 얇은 숄만 걸친 채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성냥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소녀는 창문을 지나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창 너머로는 따뜻한 빛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따끈한 음식과 촛불이 놓여 있었고 모두가 따뜻한 말과 웃음으로 둘러앉아 있었지요. 소녀는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손가락은 떨렸고 배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침부터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냥 좀 사세요. 하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바쁘게 지나가고 누군가는 그녀를 보지 못한 듯 했지요. 소녀는 성냥을 꼭 쥐고 조용히 멈춰 섰어요. 밤이 깊어지고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그녀는 건물 사이 작은 틈으로 몸을 숨겼어요. 바람은 덜했지만 추위는 여전했어요. 얼어붙은 바닥 위에 웅크리고 앉은 소녀는 손에 들린 성냥을 바라보았어요. 소녀는 조심스럽게 성냥 하나를 벽에 그었어요. 작고 노란 불꽃이 피어올랐고 두 손으로 그 빛을 감싸쥐었어요. 순간 눈앞에 작은 방 안이 펼쳐졌어요. 나무로 된 둥근 난로가 벽 한쪽에 놓여 있었고 안에서는 불꽃이 사르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은 방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소녀는 그 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내밀었어요. 손끝이 진짜로 데워지는 것 같았고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던 소녀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지요. 하지만 불은 금세 꺼졌고 방은 사라졌어요. 다시 차가운 밤 공기가 돌아왔고 그 따스함은 손가락 끝에서 사라졌어요. 소녀는 두 번째 성냥을 그었어요. 이번엔 눈앞에 커다란 테이블이 보였어요. 흰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엔 갓 끓인 수프가 김을 내고 있었어요. 옆에는 바삭한 빵과 노릇하게 구운 고기, 그리고 사과 향이 퍼지는 파이까지 놓여 있었어요. 조명이 식탁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소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는 듯 했어요. 많이 먹으렴. 소녀는 두 손으로 수프 그릇을 감싸며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음까지 따뜻해졌지요. 하지만 불꽃은 조용히 사라졌고 식탁도 사라졌어요. 눈앞은 다시 어두워졌고 소녀의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세 번째 성냥에 불을 붙이자 반짝이는 불빛들이 천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건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반짝이는 은빛 장식과 빨간 리본, 작은 종들이 달려 있었고 초록빛 가지마다 황금빛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트리 아래에는 선물 상자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고 커다란 인형과 인형 옷, 작은 나무말과 달콤한 사탕이 담긴 병도 있었어요. 소녀는 조심스럽게 그 앞에 다가가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마음이 벅차오르듯 따뜻해졌어요. 어린 시절 한 번쯤 꿈꿨던, 잊고 있던 소망이 눈앞에 펼쳐진 느낌이었지요. 네 번째 성냥은 조용한 방을 보여주었어요. 부드러운 담요가 덮인 침대, 따뜻한 색의 벽지, 창가에는 촛불이 은은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고양이가 둥글게 말려 자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눈송이가 살짝살짝 떨어지고 있었지요. 소녀는 그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무릎까지 담요를 덮고 베개에 얼굴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그 방은 소녀에게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 라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마지막 성냥을 켰을 때 눈앞에는 익숙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두 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소녀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온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성냥불은 가장 밝게 빛났고 그 따스함은 피부가 아닌 마음 깊숙이 전해졌어요. 소녀는 마치 공기처럼 가볍게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상의 차가움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자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은 그 어떤 불꽃보다도 오래 머물렀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종소리가 잔잔히 울렸어요.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가다 벽 틈에 앉은 작은 소녀를 발견했어요. 소녀는 조용히 잠든 듯 앉아 있었고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손엔 타버린 성냥들이 있었고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아무도 그녀가 본 장면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꿈속의 웃음과 따뜻함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소녀는 더 이상 춥지도 혼자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별빛 사이를 걸어갔다고. 그곳엔 성냥불처럼 반짝이는 빛이 가득했고 눈은 결코 내리지 않는 곳이었다고요.
그날 아침 하늘은 조용히 빛났고 바람은 잠잠해졌어요. 골목은 조용했고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평화로웠어요. 마치 소녀를 포근히 감싸주는 것처럼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옛날 어느 조용한 마을에 작은 낡은 집에서 농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매일 열심히 일했지만 가진 건 많지 않았지요. 그래도 서로를 아끼고 저녁이면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에서 따뜻한 미소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오던 농부는 길가에서 다친 흰 거위를 발견했어요. 거위는 날개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떨고 있었지요. 농부는 조심스럽게 거위를 안아 집으로 데려갔어요. 집에 도착한 농부와 아내는 거위의 상처를 닦아주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며칠 동안 거위에게 말을 걸어주고 부드러운 손길로 돌봐주자 거위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어요. 거위는 농부를 따라 마당을 돌아다니고 아내의 손에서 곡식을 받아먹으며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햇빛에 비친 깃털이 금빛처럼 빛나네. 우리 이 아이 이름을 골디라고 부르는 건 어때요? 거위는 꽥 하고 기분 좋게 울었고 그렇게 골디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농부는 골디의 둥지를 살펴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둥지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무거운 알이 하나 있었어요. 햇살 아래 금처럼 빛나는 알이었죠. 이게 진짜 그 말인가? 농부는 조심스럽게 알을 들고 아내에게 보여주었어요.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마을로 달려가 보석상에게 보여주었어요. 보석상은 말했어요. 이거 진짜 금입니다. 그날 이후 골디는 매일 아침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농부 부부는 감탄하며 골디를 더욱 정성껏 돌보았고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그들은 그 말을 팔아 집을 고치고 이웃에게도 도움을 주며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한켠에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밤 농부는 속삭였어요. 매일 하나씩 기다리지 말고 안에 있는 황금알을 한 번에 다 꺼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나와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눈길은 점점 금화상자에 머물렀지요. 그들은 결국 결심했어요. 골디가 낳을 황금알을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한 번에 모두 가지기로요. 며칠 뒤 새벽 두 사람은 조용히 헛간으로 향했어요. 골디는 눈을 반짝이며 그들을 올려다봤어요. 평소처럼 쓰다듬어주고 곡식을 줄 줄 알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농부는 손을 떨며 골디를 품에 안았고 아내는 등을 돌렸어요.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골디. 결국 골디는 그들의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황금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평범한 거위의 몸속이었을 뿐이었죠. 농부는 칼을 떨어뜨렸고 두 사람은 헛간에 앉아 조용히 울었어요. 눈물 속에서야 그들은 진짜 소중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골디를 집 뒤 나무 아래에 묻고 꽃을 올려주었어요. 미안해, 고마웠어. 아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농부는 나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행복했었구나. 다음 날부터 부부는 다시 소박한 삶으로 돌아갔어요.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따뜻해졌지요. 별빛 아래 앉아 골디를 떠올리며 조용한 감사의 미소를 나누곤 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아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토끼와 거북이. 어느 평화로운 들판에 빠르고 잘난 체하는 토끼 한 마리와 느리지만 참을성 있는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매일 아침 풀밭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자신의 빠른 다리를 자랑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빨라. 누구도 날 이길 수 없지. 토끼는 그렇게 말하며 웃곤 했지요. 거북이는 항상 조용히 자기 길을 걸었어요. 나는 느리지만 괜찮아. 오늘도 천천히 가볼까?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차분히 걷는 게 거북이에겐 행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를 보고 또 비웃었어요. 거북아, 넌 너무 느려. 내가 너보다 10번은 더 빨라. 그러자 거북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 한번 경주해 볼래? 토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어요. 너랑? 정말? 좋아. 내가 이기면 네가 나한테 사과 하나 주는 거다.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넌 나를 비웃지 않기로 해. 이렇게 둘의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숲속 동물들이 모여들었어요. 출발선은 커다란 바위 옆, 도착선은 들판 너머에 있는 오래된 참나무 앞이었어요. 다람쥐가 깃발을 들고 외쳤어요. 준비, 시작. 토끼는 총알처럼 튀어나갔어요. 풀잎이 흔들리고 먼지가 일 정도로 빨랐지요. 거북이는 여전히 조용히, 천천히 한 발씩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후후, 거북이는 아직도 저기 있네. 토끼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거북이는 작고 느리게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난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토끼는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잠시 쉬기로 했어요. 조금만 눈 붙이고 가도 충분히 이기겠지. 토끼는 눈을 감고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 사이 거북이는 숨을 고르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다리는 아팠고 해는 점점 높이 떴지만 거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말자. 내가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거북이는 느리지만 끊임없이 앞으로 갔어요. 마침내 거북이는 토끼가 잠든 나무 옆을 지나쳤어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걷기만 했지요. 주변 동물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쩌면 정말 거북이가 이길지도 몰라. 잠시 후 토끼는 하품을 하며 눈을 떴어요. 얼마나 잔 거지? 토끼는 급히 주변을 살폈어요. 거북이가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어요. 설마. 토끼는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가르며 번개처럼 달려갔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북이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며 참나무 앞을 지나 도착선에 도달했어요. 거북이 이겼다. 동물들이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거북이는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야 토끼가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이럴 수가. 내가 졌어. 거북이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빠르기만 해선 이길 수 없어.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마음이야. 토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알겠어.
미안해. 다시는 널 놀리지 않을게. 그날 이후 토끼는 더는 거북이를 비웃지 않았고 거북이는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답니다.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옛날 옛적 울창한 숲의 가장자리에는 작고 아늑한 오두막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다정한 엄마 염소와 호기심 많은 7마리 아기 염소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맑은 햇살 아래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엄마가 들려주는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엄마 염소는 머릿수건을 메고 장바구니를 들며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얘들아, 엄마가 마을에 다녀올게. 맛있는 것들을 사오려면 조금 걸릴 거야. 그동안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특히 커다랗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날지도 몰라. 그 늑대는 목소리도 흉폭하고 발도 시커멓단다. 만약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든 목소리를 잘 듣고 발을 꼭 확인해야 해. 엄마라면 목소리가 부드럽고 발도 작고 하얗겠지. 아기 염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절대 아무에게도 문 안 열 거예요. 엄마 염소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꼭 안아주고 뺨에 따뜻한 입맞춤을 남긴 뒤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어요.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문을 잠그고 창가에 모여서 엄마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작은 집 안에는 고요한 시간이 흘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얘들아, 엄마란다. 문 열어다오 하지만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큰 아기 염소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저건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너무 투박하고 무서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늑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어요. 이 녀석들 두고 보자. 늑대는 곧장 빵집으로 달려갔어요. 밀가루 좀 줘. 달콤한 걸 구울 거야. 거짓말을 하며 밀가루를 한 입 가득 삼켰지요.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꾀였어요. 그 다음엔 방앗간에 가서 까만 발을 흰 밀가루에 푹 담갔어요. 이제 자신도 엄마 염소처럼 보일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다시 염소들의 집에 돌아온 늑대는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엄마야. 마을에서 맛있는 걸 사 왔단다. 어서 문 좀 열어다오. 아기 염소들은 문 밑으로 하얀 발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막내가 속삭였어요. 엄마다. 하지만 큰 염소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엄마, 목소리를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늑대는 더욱 애써 목소리를 꾸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얘들아,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엄마가 왔단다.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고 발도 작고 하얗게 보여서 아이들은 결국 문을 열고 말았어요. 그 순간 으르렁, 문이 열리자마자 늑대가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아기 염소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났어요. 한 마리는 식탁 밑으로, 또 한 마리는 오븐 속으로, 2마리는 커튼 뒤에, 하나는 장난감 상자 안에, 또 하나는 침대 밑으로 쏙 들어갔어요. 단 한 마리, 막내 염소만이 벽시계 안으로 조용히 숨어들었지요. 늑대는 이리저리 집안을 뒤져가며 6마리 아기 염소를 모조리 삼켜버렸어요. 하하하하, 오늘은 정말 풍성한 날이군. 배를 두드리며 흐뭇한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햇살 아래에 드러누운 늑대는 금세 쿨쿨 잠이 들었답니다. 잠시 후 엄마 염소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얘들아, 엄마 왔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집안은 엉망이었지요. 엄마 염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기들아, 어디 있니? 그때 벽시계 안에서 조그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예요. 막내 염소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달려 나왔어요. 엄마 염소는 막내를 꼭 껴안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막내는 숨을 고르며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거칠었던 목소리, 하얀 발, 그리고 문이 열리던 순간까지 엄마 염소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우리 아기들, 내가 꼭 데려올게. 그들은 숲길을 따라 걸었고 곧 햇빛 아래 쿨쿨 자고 있는 늑대를 발견했어요. 늑대의 배는 둥글고 크게 부풀어 있었지요. 엄마 염소는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꺼내줘. 희미한 목소리들이 뱃속에서 들려왔어요. 엄마 염소는 조심스럽게 가위를 꺼내 늑대의 배를 열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6마리의 아기 염소들이 무사히 나왔어요. 엄마, 아이들은 눈물과 함께 엄마 품에 달려들었어요. 엄마 염소는 감격에 젖어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모두 무사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녀는 늑대의 배에 커다란 돌을 넣고 조용히 꿰매 주었어요. 잠시 후 늑대가 눈을 떴을 땐 몸이 무겁고 이상했어요. 우엑, 이게 뭐지? 비틀거리던 늑대는 시원한 물을 마시러 우물가로 갔지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퐁당! 우물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날 저녁 오두막에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포옹이 가득했어요. 아기 염소들은 엄마 품에 안겨 말했지요. 이제 우린 정말 조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다시 평온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맞이했답니다. 사자와 생쥐. 푸르른 숲속,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 커다란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자는 숲의 왕이었지요. 황금색 갈기를 휘날리며 천천히 걷는 그의 모습에 동물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답니다. 사자가 한번 크게 포효하면 숲 전체가 흔들릴 만큼 힘이 셌어요. 하지만 사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조용한 오후의 낮잠이었어요. 어느 맑은 날, 사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그늘 아래에 조용히 누웠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가지 사이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지요. 곧 사자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바로 그 근처에서는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생쥐는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많았어요. 풀숲을 오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바람에 살짝 날리는 하얀 깃털을 발견했어요. 생쥐는 깃털을 잡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며 뒤쫓기 시작했지요. 웃으며 깡충깡충 뛰다 보니 무언가 푹신한 것을 밟고 말았어요. 생쥐는 멈춰 섰고 그제야 자신이 커다란 사자의 발 위에 올라서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간 사자가 눈을 번쩍 떴어요. 발에 뭔가 간질간질한 기운을 느낀 사자는 낮잠을 방해받은 데에 살짝 짜증이 났지요. 그는 순식간에 발을 들어 생쥐를 살포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 내 잠을 방해하는 거지? 사자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숲을 울렸어요. 작은 생쥐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생쥐는 용기를 내어 또박또박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놀고 있었을 뿐이에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너무 작아서 사자님에게는 간식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사자는 생쥐의 용감한 태도에 잠시 놀랐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이 조그만 생쥐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지요. 만약 오늘 저를 풀어주신다면 언젠가 꼭 은혜를 갚을게요. 작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자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생쥐처럼 작은 친구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도무지 믿기 어려웠지만 그 정직한 눈빛과 용기에는 마음이 끌렸지요. 결국 사자는 천천히 발을 들어 생쥐를 놓아주었어요. 오늘 나를 웃게 해줬구나. 그걸로 충분해. 가도 좋다. 생쥐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꼭 약속 지킬게요. 그리고는 풀숲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사자가 숲속을 천천히 거닐고 있을 때였어요. 나무집 사이에 숨어있던 사냥꾼들이 사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들은 단단한 그물을 던져 사자를 덮쳤고 사자는 금세 덫에 걸려 버렸어요. 굵고 질긴 줄들이 다리와 몸을 단단히 묶고 있었고 사자가 아무리 힘을 써도 풀 수가 없었어요. 사자는 크게 포효했어요. 울음소리는 숲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그때 풀숲 어딘가에서 그 소리를 들은 작은 생쥐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사자님이다. 생쥐는 숨도 고르지 않고 소리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덫에 걸려 버둥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보자 생쥐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용기가 동시에 피어올랐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쥐는 그물 위로 재빨리 올라갔고 날카로운 이빨로 굵은 줄을 갉기 시작했어요. 그물은 질기고 튼튼했어요. 턱이 저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생쥐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자의 친절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지요. 하나, 둘, 굵은 줄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가장 굵은 줄이 툭 하고 끊어졌고 사자의 몸을 묶고 있던 그물은 느슨해졌어요. 마지막 줄까지 생쥐가 끊자 사자는 몸을 일으켜 자유롭게 되었어요. 사자는 감탄 가득한 눈으로 생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았구나. 가장 작은 친구가 가장 큰 도움을 주었어. 정말 고마워. 생쥐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사자와 생쥐는 언제나 함께 다니는 친구가 되었어요. 숲속의 다른 동물들은 커다란 사자가 작은 생쥐와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사자와 생쥐는 알고 있었어요. 몸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요. 그들의 우정은 숲속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조용히 퍼져나갔고 오랫동안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졌답니다. 이제 정말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네요. 꿈나라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엄마나 아빠에게 살짝 말해보세요. 그럼 눈을 감고 오늘 들은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볼까요? 포근한 밤 보내고 아름다운 꿈 속에서 다시 만나요.